여러분, 지금 손주를 보고 계신다면 이 질문 하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이 돌봄, 혹시 한 달에 3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주는 가족이니까 그냥 보는 거지 돈을 받는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같은 손주를 돌봐도 어떤 가정은 한 달에 수십만 원을 받고 있고 어떤 가정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정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2026년부터는 이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딱 세 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 제도가 생겼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집이 해당되는지, 지금 당장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딱 듣고 바로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핵심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왜 이런 손주 돌봄 수당이 생겼을까요? 요즘 주변을 보시면 이런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는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맡길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이집이 많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숫자가 몇 년 사이에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일을 해야 하고 아이를 맡길 곳은 부족하니 자연스럽게 조부모에게 맡기게 됩니다. 지금은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 외 양육 지원 중 대부분을 조부모가 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실상 가장 큰 돌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돌봄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거의 하루 일과 수준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와서 밥 먹이고, 낮잠 재우고, 놀아주고, 저녁까지 책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하는 일, 이렇게만 여겨졌던 것이죠.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 상황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저출생 문제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담이 크면 출산 자체가 줄어듭니다. 둘째, 맞벌이 문제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고 일을 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셋째, 노인 빈곤 문제입니다. 은퇴 이후 소득이 부족한 상황에서 돌봄까지 맡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조부모 돌봄 수당입니다. 즉, 이미 하고 있는 돌봄을 이제는 제도 안에서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손주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조건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5가지 기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모 소득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애들은 맞벌이라 소득이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포기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실제 기준을 보면 생각보다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손주의 나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만 2세 전후, 즉 영유아 시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2세에서 4세 미만, 어떤 곳은 2세에서 3살 초반까지 이렇게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손주는 아직 어린데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개월수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돌봄 시간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냥 가끔 봐주는 수준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기준을 보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일주일 기준으로 10시간 이상, 이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 최대 인정 시간도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봐주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준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부모가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 안전, 발달, 학대 예방 등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대략 몇 시간 정도의 교육입니다. 이걸 듣지 않으면 조건이 맞아도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중복 제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어린이집 지원을 받고 있거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렇게 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상황에 맞는 조합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이 제도는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 돈이 아니라 조건을 정확히 맞춰야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집이 해당되는지 지금 당장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30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5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마음속으로 예인지 아니오인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녀분이 맞벌이를 하고 있거나 한부모 가정에 해당되십니까? 둘째입니다. 손주의 나이가 대략 2살 전후 혹은 3살 이전입니까? 셋째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대략 40시간 이상 꾸준히 손주를 돌보고 계십니까? 넷째입니다. 자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50% 기준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지원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와 겹치지 않는 상황이십니까? 자, 지금 5개 중에서 3개 이상 예가 나왔다면 여러분 가정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물어봐야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추십니다. 알아봐야지 생각은 하는데 막상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대로 읽으셔도 되는 전화 문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 두셔도 좋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외워 두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자녀가 맞벌이를 하고 있고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고 있는데요. 2026년에 조부모 돌봄 수당이나 가족 돌봄 지원 제도가 있는지 문의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담당 부서로 연결되거나 기본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손주 나이 기준, 소득 기준, 돌봄 시간 기준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핵심 조건을 한 번에 정리해 줍니다. 괜히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이 정도만 물어보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언제 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까지 하시면 실제 신청까지 이어지는 정보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이 세 문장만 기억하시면 사실상 절반은 끝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전화 한 통입니다. 동주민센터, 구청, 가족센터, 육아지원센터. 이 중 한 곳만 연락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언젠가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선착순처럼 운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늦게 알면 조건이 맞아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손주를 돈 받고 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들고 체력도 필요하고 책임도 따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 모든 것이 당연한 희생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그 수고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은 보상이라기보다는 응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지급 금액을 늘리거나 나이 기준을 완화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즉, 지금은 시작 단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알아두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반대로 나중에 알아보자 하신 분들은 계속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주 돌봄은 이제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둘째, 조건만 맞으면 한 달에 3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 소득, 손주 나이, 돌봄 시간, 교육, 중복 제한. 이 5가지만 확인하면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민센터나 구청에 전화 한 통이면 대부분의 정보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못 받았던 돈을 이제는 알면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손주를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내용 꼭 전달해 주십시오. 이거 한번 알아봐. 이 말 한마디가 그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 차분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